그날의 전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선조 25년 임진년 4월 13일 평온했던 조선의 남쪽 바다 부산포의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척의 외선에서 쏟아져 나온 칼날들은 순식간에 강토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조정의 중심에서 이 끔찍한 급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진 태평성대에 취해 칼 녹슨 줄 몰랐던 대가였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요기 대륙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애써 그 불씨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강토 앞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신립 장군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에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험준한 조령을 버리고 평지인 판금대를 택한 그의 오판이 뼈아팠습니다. 비가 내려 질퍽거리는 논바닥에서 우리 기병은 꼼짝 못했고 왜군의 조총은 불을 뿜었습니다. 병사들은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갔습니다. 수천의 정예군이 허무하게 수장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말 부산 함락 후 보름도 안 되어 충주까지 뚫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평화에 젖어 조총이라는 신무기의 위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활과 창으로 싸우던 구시대의 전술로 화약 냄새 진동하는 근대적인 적과 맞섰으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정부의 부재와 지휘관의 오만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이때부터 한양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르던 날 하늘도 슬퍼하는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다니라며 통곡했고 일부는 분노하여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임금의 가마꾼조차 도망쳐 제가 직접 밧줄을 잡고 임금을 모셔야 했습니다. 처참하고 굴욕적인 피란길이 펼쳐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92년 5월 초 선조 임금은 한양을 떠나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요동으로 망명하겠다는 임금의 말에 신하들은 엎드려 통곡하며 말렸습니다. 백성을 버린 군주라는 오명 그리고 지도층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수도를 내어준 우리는 비를 맞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더 북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진강은 적을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적이 물러가는 척하자 우리 군사들은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에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왜군이 역습해오자 강물은 순식간에 아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또다시 방어선이 허무하게 뚫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진강 방어전의 패배로 개성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고 장수들은 서로의 공을 시기하여 무모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적은 치밀하게 유인 작전을 썼는데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냉정을 잃었습니다. 규율 없는 군대와 신중하지 못한 지휘관이 만났으니 패배는 필연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짐을 싸서 평양으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병사들의 시신을 보며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압록강변까지 밀린 절체절명의 순간 명나라의 지원군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이 왜군 앞잡이가 되어 요동을 치려는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이토록 굴욕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했던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영토인 요동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우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밤새워 글을 쓰고 눈물로 호소하여 그들의 파병을 이끌어냈습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빌려 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약소국의 재상으로서 저는 뼈저린 수치심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육지에서 연전연패하던 암울한 시기 남쪽 바다에서 기적 같은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순신 그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기 날개를 펼친 듯한 진법으로 외적의 함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왜군의 보급도가 끊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바다에서 희망이 솟아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라저수사 이순신은 전쟁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고 환옥선을 정비하며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조정이 당파 싸움에 골몰할 때 그는
묵묵히 다가올 위기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한산도 대첩의 승리로 왜군은 서해로 진출하여 보급품을 나르려던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한 번의 승리가 풍전등화 같았던 조선에 명주를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그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1593년 1월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명나라의 대포가 성벽을 부수고 우리 의병과 관군이 함성을 지르며 진격했습니다. 마침내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밤을 틈타 꽁무니를 뺐습니다. 전쟁 발발 1년 만에 평양을 수복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을 섬멸할 기회였음에도 명나라 이여송 제독은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았던 명나라예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 싸우는 전쟁의 한계였습니다. 적들은 살아서 남쪽으로 도망쳤고 우리는 그들을 추격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평양 탈환은 반격의 서막이었지만 동시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찝찝한 승리였습니다. 지루한 강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외적은 물러가지 않고 남쪽 해안에 따리를 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다시 쳐들어올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사를 길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다시 전쟁 정유재란 이 터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협상은 조선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남쪽 땅을 요구했고 명나라는 적당히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 사이 왜군은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1597년 협상이 결렬되자 그들은 더 악랄해진 모습으로 다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평화는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칠천량에서 우리 수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원균의 무능함이 공들여 상은 수군을 하루아침에 수장시켰습니다. 다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시켰지만 남은 건 고작 배 12척뿐. 모두가 수군은 끝났다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를 버리지 않고 명량 울돌목으로 향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을 이끌고 133척의 적함과 맞섰습니다. 울돌목에 거친 물살을 이용해 적을 뒤엉키게 만들고 불굴의 의지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전술의 승리이기 이전에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력이 만들어낸 신화였습니다. 그날 명량의 붉은 바다는 조선을 다시 살렸습니다. 1598년 겨울 노량 앞바다, 도망치려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북을 울렸습니다. 밤새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 적탄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우리의 가장 큰 별을 데려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이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염려하여 방패로 가리라 명했습니다. 조카가 대신 북채를 잡아 독전했고 왜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승리의 함성 속에서 우리는 오열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은 같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이 바다에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 슬픈 승리였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 내 눈앞에 펼쳐진 조선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은 불탔고 농토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미쳐 인육을 탐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단 상처가 이토록 깊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능한 정치와 준비 없는 평화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은 죄 없이 고통받았고 사대부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참상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죽은 자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하회마을로 내려온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지난 7년의 기록, 우리의 실책, 적들의 잔악함,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어 징비록을 남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당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젠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후손들이여, 부디 이 부끄러운 기록을 읽고 깨달으십시오. 유비무환 유밀히 대비하지 않으면
환란은 반드시 닥쳐옵니다. 이것이 못난 조상이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입니다.